여러분, 세입 늘었다고 요즘 난리도 아니죠? 예. 세입이 많이 늘으니까 마치 말입니다. 경제를 잘해서 세금을 많이 걷어들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지금 사실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작년 8월에 192조 5천억 원을 걷어들였다면 올 8월에는 248조 2천억 원을 걷어들였습니다. 야, 전체 누계입니다. 1월에서 8월까지고 1월에서 8월까지입니다. 지금 그러면 얼마인가요? 48조 2천억에다가 이게 7조 5천억까지 7조 5천억까지 포함이 되니까 야, 이게 55조 7천억 원이네요. 55조 7천억 원이 더 거친 거네요. 작년보다가. 어디서 이렇게 거쳤을까요? 어디서? 세금은 진짜 55조 7천억 원이면 정부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많은 세금이 거친 거잖아요. 지난번 2차 추경 때 세수 예측이 한 30조 정도 늘어난다고 했나요? 실제로 31조 5천억 늘어난다고 했습니다. 31조 5천억. 5천억 늘어난다고 했는데 55조 7천억 원이 늘어났으면 무려 15조가량을 15조가량이 더 들어왔다는 건가요? 초과 세수가 아니라 초초과 세수네요. 초초과 세수. 야, 진짜 세금 많이 들어왔다 난리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세금이 왜 많이 들어왔나 하고 따져보니까 말입니다. 이게 국민 잡아서 세금 올린 거예요. 가렴 주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고 여러분 보세요. 소득세 작년에는 58조 4천억 원이었습니다. 79조 2천억 원이에요. 소득세가 양도소득세가 소득세에 포함되잖아요. 양도소득세. 증권시장에서 주식 거래했을 때 붙는 세금, 아파트를 팔고 집을 팔았을 때 붙는 세금, 바로 여기에 세금이 엄청나게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에. 지금 여기서 엄청난 세금을 걷어들였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결국 집값 올리고 부동산 값 올려서 정부만 좋은 일 다 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말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늘어난 게 거의 20조 8천억 원 늘어났죠. 20조 8천억 원에서 늘어난 것 중에 말입니다. 양도소득세가 늘어난 게 10조 3천억 원이에요. 10조 3천억 원. 결국은 집을 사고 팔 때 세금 두드려서 세금 폭탄 매겨서 더 늘렸다는 결론밖에 생기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정권거래세도 마찬가지. 전년 대비해서 2조 2천억 원이 늘었고요. 정권거래세에 붙는 농어촌 특별세도 2조 3천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2조 3천억 원이. 그럼 결론적으로 말입니다. 주식 거래한 사람들, 아파트 거래한 사람들, 이들에게 세금 폭탄 씌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세금 폭탄이라는 건요, 이게 부자들한테도 물론 양도소득세가 비싸기 때문에 씌워졌겠지만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1가구 1주택이라고 해도 세금 폭탄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양도소득세가 아무나 누구나 내는 거잖아요. 누구나. 기본적으로 9억 이상이 되면 다 냅니다. 아파트가 9억 이상이 되면 한 채라도 낸다니까요. 결국은 국민들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코로나19 때문에 그야말로 아사 직전인 사람, 아사 직전이라는 표현은 안 올리나요? 굶어 죽는다? 이것은 안 올리나요? 폐망 직전, 폐업 직전, 폭망 직전 이게 올리겠네요. 이런 상태인데 정부는 세금이나 엄청나게 걷어 나간다는 걸 생각하면 여러분 속 터지죠. 법인세도 보세요. 법인세는 좀 올라갈 만해요. 수출이 많이 늘어났으니까 대기업들 수출세 내니까 그만큼 많이 늘었다.
41조 8천억 원에서 54조 9천억 원까지, 여기도 마찬가지 13조 1천억 원이 늘었네요. 부가세도 늘었습니다. 부가세. 여러분들 다 내는 부가세 말입니다. 여러분들 물건 하나 사면 다 냅니다. 부가세도 45조 8천억 원에서요 54조 1천억 원까지 늘었습니다. 54조 1천억 원까지. 그러면 여러분 결국은 여러분들이 소비하면 소비하는 대로 전부 세금이 다 붙어있는 세금 다 떼갖고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통세도 늘었죠. 관세도 늘었죠. 관세야 수출이 많이 늘어나니까 관세는 늘어날 수 있다고 쳐요. 교통세는 또 왜 이렇게 늘어났단 말입니까? 10조 1천억 원이었던 것이 11조 7천억 원이니까 얼마나 1조 6천억 원이 늘었네요. 여기저기서 세금 뜯었다는 이야기밖에 더 됩니까? 저는 이런 걸 보면 진짜 나라가 왜 존재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나라가 존재하는 것은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나라가 존재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나라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있나요? 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국민에게 얼마나 더 뜯어낼지, 국민이 굶어 죽든 굶어 죽지 않든 나는 모르겠다. 자영업자들 많이 극단적 선택을 하잖아요. 참 답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금을 뜯어내고도 말입니다. 나라 살림은 쉽게 말하면 개판이에요. 그냥 이 표현 쓰겠습니다. 개판이라는 표현. 보세요. 이게 나라 살림을 직접 보여주는 지표거든요. 관리재정수지. 여기는 사회보험 다 뺀 거예요. 순수한 나라 살림만 나타낸 겁니다. 8월에 70조 2천억 원이 적자 났습니다. 70조 2천억 원이. 작년 8월보다는 줄어들었다 이렇게 하면 난리지만 70조라는 돈 자체가 장난 아니잖아요. 장난 아니잖아요. 저는 이렇게까지 적자를 내가면서 퍼주기만 하는데 정신이 없는 이게 경제인가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해봐요. 돈이라는 건요 진짜 효율성 있게 또 효과적으로 써야지 돈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처럼 마구 뿌리는 돈은요 세금 낭비이자 국부 낭비입니다. 그만큼 나라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나라 살림 보세요. 70조가 적자 날 정도면 올해 본 예산이 558조입니다. 여기에다 추경을 거의 50조가량 했습니다. 그러면 608조가 넘어요. 올해 쓰는 돈만. 박근혜 정부 때만 하더라도 400조 선입니다. 400조 선. 올해 쓰는 게 박근혜 정부 때 예산에 비하면 50%가 늘었어요. 엄청나게 늘은 거예요. 이렇게 엄청나게 뿌려대는데도 나라 살림은 계속 이렇게 적자가 난다고 하니 이게 도대체 누구 좋은 일 하는 걸까요? 참 그런 생각을 하면요. 나라 운영을 분명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준 것이 아니라 내 편의 생명과 재산을 불려주는 게 목적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까지 들게 합니다. 그만큼 이게 정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참 한심하고 참 답답한 현실입니다.